어릴 때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의 얼굴. 대학생 시절에 혼자 자취하던 중에 일어났었던 일이다. 나는 평범하게 지방공대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특히 공대생들은 평소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 하필이면 뭔가를 잘 못 먹었는지 장염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주말이면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걸린 장염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 나였지만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타왔었다. 경험자인 친구의 말로는 좀 나아지기 전엔 미지근한 이온 음료가 좋다고 해서 포카리를 하나 사놓고 침대에 누워서 찌르더한 배만 붙잡고 끙끙대고 누워 있었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샤워하는 소리에 놀라서 깨고 말았다. 평소에 절친했던 친구가 놀러왔다가 자는 걸 보고 더워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친구가 수건 좀 달라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몸이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서 그저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샤워기를 잠근 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문이 끼익하고 천천히 열리면서 친구의 머리만 불쑥하고 튀어나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왜 수건을 안 주냐고 항의를 하나 생각했는데 뭔가 느낌이 기묘했다. 서로 눈만 마주보고 말없이 있는데 문득 눈치채고 말았다. 친구의 머리가 대각선이 아닌 수직으로 기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친구의 얼굴이 기분 나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 경직된 상태로 계속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머리통이 내 눈높이에 맞게 덜컥 낮아지는 걸 보고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샤워실은 물기가 하나도 없었고 친구는 내 방에 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친구의 웃는 얼굴이 묘하게 뇌리에 남아 결국 친구와도 멀어지고 말았다. 두 번째 이야기, 화장실 천장의 눈알. 별거 아닌 이야기다. 어릴 적에 우리 집은 화장실이 박혀 있었다. 평소엔 괜찮은데 자다가 화장실을 가야 하면 무서워서 후다닥 뛰어서 다녀왔던 기억이 난다. 그날은 저녁에 좀 과식을 했는지 큰 볼일이 보고 싶었다. 애써 무섭지 않은 척을 하며 볼일을 보는데 어디선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쎄하게 들었다.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게 나도 모르게 천장을 바라봤는데 위에서 눈 하나가 나를 보고 깜빡거리고 있었다.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저 여기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엉덩이를 제대로 닦았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속으로 비명을 삼키며 방으로 뛰쳐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물체가 후두둑하고 날아들었다. 심장이 멎을 뻔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멈춰 섰는데 바로 눈앞에 빨갛게 충혈된 탁한 두 눈과 마주쳤다. 두 눈은 날 보더니 곧바로 담을 넘어 사라졌고 나는 울면서 부모님을 찾았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집안에 공사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셨고 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중에 본 두 눈은 도둑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화장실 천장에 달려있었던 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선물 받은 파란 추리닝 바지. 친한 친구로부터 파란색 추리닝 바지를 선물 받았다. 얼핏 보면 중고등학생 때 입었던 학교 체육복과 비슷하게 생겼다. 옛날 생각난다며 친구에게 고맙다고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친구는 별거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씻고 나서 가끔 이 바지를 입고 TV를 본다던가 웹서핑을 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대략 한 달쯤 지나고 나서였다. 야근을 하고 와서 피곤함에 오자마자 씻고선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바로 잠이 들었다. 꿈을 꾸는데 자각몽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꿈을 꾸는지 바로 알 수가 있었다. 현실과 너무 흡사해서 신기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문을 쾅쾅하고 두드리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며 인터폰으로 밖을 보는데 칼을 든 남자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일 친한 친구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창밖으로 도망을 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팬티만 입고 있었기에 아무 옷이나 입고 도망쳐야지 했는데 파란 추리닝 바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바지를 입고 도망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숨는 곳마다 나를 발견해서 정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결국 잡혀서 남자에게 찔리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잠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파란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 설마 자기 전에 우연히 보고 입은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누웠는데 이번엔 편하게 잘 수 있었다. 그 후 가끔씩 같은 꿈을 꾸곤 했는데 항상 파란 추리닝 바지를 입고 도망을 쳤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실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졌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다. 어느 날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이번엔 평소에 잘 안 입는 등산용 바지를 입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평소와 다르게 남자가 쫓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밖에서 보니 남자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혹시 바지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복도 창문으로 달려와서 나를 내려다보고 외쳤다. 어째서 다른 바지를 입고 있는 거냐? 알아챌 수가 없었잖아. 외치는 순간에 남자의 얼굴은 친구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충격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친구에게서 부재중으로 전화가 와 있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전화가 또 끊겨져 내일 친구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메시지로 친구가 자살했다는 연락이 와 있었다. 장례식장에 가서 친구의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부모님도 자살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슬퍼하셨다. 다만 가끔씩 파란 추리닝 바지를 찾았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후 친구의 명복을 빌며 바지를 태웠는데 그 후에 이상한 꿈은 꾸지 않았다. 도대체 친구는 나에게 어째서 바지를 선물했고 자살을 했을까? 아직도 영문을 모르지만 이제 남이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보는 버릇이 생겨났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